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 해결사 세무법인 엑스퍼트 세무사 강동균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괜찮겠지 하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크게 당황하시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특수관계자 간 금전대여, 쉽게 말해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끼리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것에 관한 세금 이야기입니다. 가족끼리 돈 좀 빌려주는 건데 세금이랑 무슨 상관이야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오늘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특수관계자가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흔히 가족끼리 아닌가요? 하시는데 태법은 훨씬 내용을 넓게 봅니다. 첫 번째, 특수관계자간은요, 부모님,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같은 직계 가족은 물론이고 같은 법인의 임직원이나 주주 또는 그한 가족, 그리고 내가 지분을 상당 부분 보유한 회사나 계열사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것도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범위가 되게 넓죠. 자, 그러면 이런 특수관계자끼리 돈을 빌려줄 때 왜 세금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특수관계자 간 금전대여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단연 이자입니다. 세법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특수관계자끼리 정당한 이자 없이 돈을 빌려줬다면 그건 단순한 대여 거래가 아니라 징여일 수 있다. 즉, 이자를 안 받거나 터무니없이 낮게 받으면 이자만큼 혜택을 준 거잖아 라고 봐서 징여세가 물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님께 돈을 빌려주면서 시중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받으면 그 초과되는 이자만큼도 자녀가 이득을 봤으니까 마찬가지로 징여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자율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아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 높은 이자, 너무 낮은 이자가 아닌 적정 이자는 얼마일까요? 국세청에서는 분기별로 기준금리를 고시하는데요. 2025년 현재는 연 4.6%입니다. 이 기준보다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줬다면 그 차이만큼을 징여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법이 완전 딱딱하지만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융통성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연간 이자 차익이 1,000만 원 이하이면 징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무이자로 돈을 빌려줬더라도 4.6%를 적용했을 때 연 이자가 1,000만 원이 안 나온다면 징여세가 없다는 뜻입니다. 역으로 계산해보면 연 4.6% 이자율로 1,000만 원이 나오게 하려면 원금이 얼마일까요? 딱 맞게 계산한다면 2억 1,700만 원입니다. 즉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 대여해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단 이 기준은 매년 고시금리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가족끼리 그냥 믿지 뭐 하고 아무 서류도 안 남기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게 나중에는 정말 큰 문제가 됩니다. 금전대환계약서, 흔히 말하는 차용증은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도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대여 금액과 대여 일자, 두 번째, 이자율, 세 번째, 상환 일정, 그리고 이자 지급 기한과 방법, 가장 중요한 게 실제 입출금 내역입니다. 특히 마지막 실제 일출금 내역,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계약서는 있는데 실제로 돈 간 흔적이 없다면 세무당국은 그 계약서를 인정 안 해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계약서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인정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학생, 전업주부 등 스스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세무당국은 처음부터 받을 생각이 없었던 거 아니야? 그냥 징여한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형식보다 실제로 상환 능력이 있는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특수관계자 간 금전대여는 돈을 빌려준 당시에는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럼 그냥 넘어가면 되겠네 생각하실 텐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터집니다. 빌려준 분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거나 돈을 빌린 사람이 집을 사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자금 출처 소명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뒤늦게 문제가 생깁니다. 국세청은 고액자금 거래를 항상 추적하고 기록합니다. 지금은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거래라도 언제든 다시 들여다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세무조사가 없더라도 미리미리 저희 같은 전문가와 상담해서 리스크를 점검해 두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오늘 내용을 딱 4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적정 이자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2025년 기준 연 4.6%, 단 이자 차익이 연 1,000만 원 이하이면 징여세가 없다. 두 번째, 금전 대여 계약서는 필수, 이자율, 상환 일정, 지급 방법을 꼼꼼하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실제 입출금 증빙 내역을 반드시 남기세요. 통장 거래 내역이 곧 증거입니다. 마지막 4번째, 세무 전문가와 미리 상담하세요. 문제는 항상 나중에 예상하지 못할 때 터집니다. 가족끼리 돈 빌려주는 거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세금 해결사 세무사 강동균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세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